안녕하세요. 현장 어떠니의 김희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날씨인 만큼 더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 일사병, 열사병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사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더위에 노출되면서 심부 온도가 37도에서 40도 가량 유지가 되면서 두통 등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고요. 열사병은 일사병에서 더 악화되는 경우를 보통 칭하는데 신체 온도가 40도 이상 되고 의식 소실, 경련, 선망 증세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분들이 한여름에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온도 자체가 높기도 높지만 지금 아래쪽에 콘크리트가 타설된 직후기 때문에 신체에서 느끼는 더위는 훨씬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 일사병하고 열사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것이 산업재해에 해당되냐?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근로자분이 폭염 속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사망하셨다. 돌아가신 다음에 수사 절차에 따라서 부검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직접 사인, 내인성 급사, 중간 선행 사인, 급성 심장사, 사인의 심장사, 심정지 이런 게 나오면은 사망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은 시간을 가지고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신체 온도가 사망하실 때 39도, 40도가 됐었어도 7시간, 8시간 지나면 정상적인 온도가 되고 초기에 체온을 재지 않으면 열사병이라는 증거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에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열 때문에 돌아가신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투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병원에서 진료할 때 어떻게 진료하는지를 가족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잘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열사병에 의한 사망사고는 폭염에 노출된 업무 때문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된다. 그러나 체온이 올라가서 사망하셨다라는 의무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어야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실 때 주의해서 받으셔야 된다. 일사병, 열사병 때문에 근로자분이 사망하셨을 때 이런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에 해당되느냐?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시면요. 제2조에서 중대산업재해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다에서 보면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뭐냐?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인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열사병으로 한 회사에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시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열사병, 일사병에 의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 법에서는 어떤 거 하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게 하는 조치를 해라. 두 번째로는 폭염에 의해서 열사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는 장소를 그늘지게 만들어라 라는 조항이 2개가 있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조금 더 배려를 많이 해서 휴식 시간을 좀 더 많이 보장해 주시고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좀 제공해 주시면 온열 질환에 의한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근로자분은 건강하게 일하시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일 또 근무하실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사병에 의한 사망사고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 산업재해와 관련한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김희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